안녕하세요. 하기중학교 1학년 여러분, 5월 22일 도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을 찾아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인물을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겠죠. 인간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왜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이 필요한가? 첫 번째, 자신의 미래상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격을 훌륭하게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앞으로 삶을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덕적 인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그들은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도덕적 신념을 실천에 옮기죠.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단원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2쪽입니다. 분 의사는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보내어 장사를 지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과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자, 그가 어떤 신념을 추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주거지 등 일상의 대부분에서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었다. 만델라는 자신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며 흑인 인권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27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후에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노력으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었다. 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추구한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평등한 사회였겠죠. 자, 이처럼 신념이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그 의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신념이라는 게 넬슨 만델라처럼 대단한 그런 훌륭한 위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그런 옳다고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우선 신념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을 일관되게 지켜주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들의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이 굳게 믿는 그런 신념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잘못된 신념을 갖는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위에서 본 인종차별정책, 노예제도, 남아선호사상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늘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63쪽입니다. 자, 공익을 위한 삶. 유일한 박사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홀벗고 질병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유한양행이라는 그런 기업을 설립한 기업가입니다. 동시에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추구한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박사는 기업이 개인이 아닌 사회의 공유물이다 라는 신념으로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며 가족이 아닌 남에게 사장직을 넘기고 기업의 소유조차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이 아닌 자선재단과 종업원, 국민의 이름으로 했다. 이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며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라는 그의 기업관을 스스로 실천한 인물이다. 그에게 기업은 나눔을 위한 수단이었다.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봉사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한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첫째, 기업을 키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셋째,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 이것이 그의 생활 철학이다. 1971년 7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는 나머지 재산마저 모두 공익재단에 기부한 후 빈손으로 갔다. 자, 유일한 박사님의 삶을 보니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오늘날의 기업인의 모습과도 비교가 되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기업인의 모습이죠. 자, 그럼 유일한 박사가 가진 신념은 무엇일까요? 기업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의 공유물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실천에 옮긴 그런 기업가이죠. 자, 유일한 박사의 삶에서 여러분은 본받을 점,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나누고 기부하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사람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된 신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독립적이고 강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을 보았을 때 야, 여자가 왜 그렇게 대가 세냐 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남녀 차별이고 여성이 성 역할을 할 때 있어서 제한을 주는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이 되겠죠? 그리고 여자는 예뻐야 한다. 여자는 날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많은 여성들이 인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신념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지닌 신념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 종류의 신념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도덕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도덕적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추구하는 도덕적 신념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맞아야겠죠. 자신에게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했을 때 보편성을 지닌 그런 도덕 판단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념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평화와 같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신념이어야 되겠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신념을 지닌 사람은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념이어야 됩니다. 또한 도덕적 신념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념입니다. 돈, 물건과 같은 물질적 가치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런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되겠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엠번방 사람들의 행동 또한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평화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그런 올바른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덕적 신념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번 말하는 것이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신념을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겠죠. 도덕적 신념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신념으로 굳어져서 내면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은 청소년기에는 일생에 올바른 신념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이고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형성된 신념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 원리에 맞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념인지 항상 점검 또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알고 있죠? 자, 그는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해방 운동가이자 비폭력 인권 운동가입니다. 자, 그가 어떤 연설을 했는지 연설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연설문이 되게 낯설죠.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와 평등 이런 가치가 20세기 미국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킹 목사님이 이런 흑인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자, 그 사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말도 안 되게도 그 미국에는 미국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의 몽고메리 주에는 시내버스 좌석이 흑인과 백인이 따로따로 앉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대요. 백인은 앞쪽에 앉을 수 있고 흑인은 뒤쪽에 앉는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1955년 12월 1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로사 팍스라는 그런 흑인 여성이 너무 피곤했던 거죠. 그래서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운전자는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팍스 여인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팍스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접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외면할 수 없었고 이런 몽고메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 좌석 차별 제도에 항의했고 버스를 안 타기 운동, 버스를 타지 않는 운동, 보이콧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에서 인종차별 제도에 대한 조직적인 항의 운동이 일어난 게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흑인들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냥 참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흑인 인권 운동을 활발히 펼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1958년 39세의 나이에 총을 맞아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진 신념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꿈을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또 평등하게 태어난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신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신념이 꿈으로 여겨질 정도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이 심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마틴 루터 킹의 신념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지금의 미국 사회 그리고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물론 아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차별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의 신념을 정하고 실천하기 약속을 적어보는 건데요. 자, 오늘은 네이버 폼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패들렛이라는 도구인데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링크해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반에 그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의 신념과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충분하게 줄 테니 배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68조 자아정체성 중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